왜 한국산 무기가 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산 병기는 결함도 많고 아직 한 번도 실전 투입되지 않은 함선들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군사력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하다고 분석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미국의 유력 리포트 매체인 USNWR은 2022 세계 최강의 나라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국가 1위는 미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지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 등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내린 지표였죠. 한국은 해당 순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의 순위는 놀랍게도 8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군사력과 문화 부문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얻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무기 산업은 아주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문화적으로는 지금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일본인들도 양심상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 무기로라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한 것이죠. 일본은 헌법상 어쩔 수 없이 방위 산업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실제 기술력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무기의 경우 그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결함도 많고 실전에 쓰일 수도 없는 무기가 천지라면서 말이죠. 또한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전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한 예비군 수준 역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막상 한국 예비역들의 전투력은 실제로 크게 높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육군과 예비역 전력을 자위대 하나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현재 세계 무기 시장 역시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선 일본인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무기 관련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 역시 물건이다 보니 당연히 불량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 무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그렇게 자부하는 일본인들의 무기 불량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의 무기들은 결함이 많고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개발 속도조차 너무나 늦죠. 무기를 논할 때에는 성능은 당연하고 세대와 연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더 높은 세대의 무기들이 지난 세대보다 우월한 성능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전차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차 역시 무기이므로 이러한 세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기보다 시대를 타는 경향이 더욱 강해 높은 세대의 탱크 한 대가 이전 세대의 탱크 여러 대만큼의 전력으로 취급되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원은 예로부터 한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세계적인 육군 강국들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육군에 한해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었죠. 때문에 일본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여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실패작으로 유명한 74식 전차인데요. 사실 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는 성능적으로만 보면 꽤나 훌륭합니다. 다른 2세대 전차들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문제는 그것이 2세대의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74식의 가장 큰 문제는 궤도였습니다. 보통 전차들의 경우 지면에 닿는 바퀴 부분인 보기륜을 그 위에 있는 보조륜이 포 발사 시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본군은 보조륜 없이 보기륜만 있었기 때문에 궤도가 이탈하는 일이 빈번했죠. 또한 K2 전차가 그러하듯 탱크 개발에서 가장 핵심은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식 전차 개발 당시 이 파워팩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60년대에 2세대 전차를 사용한 반면 74식 전차라는 이름처럼 74년에 개발된 74식 전차는 이미 너무 뒤떨어진 시대의 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이 3세대 전차로 넘어갈 때도
일본은 74식 전차에 첨단 장비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3세대 전차에겐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특히나 6, 70년대에는 강력한 육군을 가진 공산권 국가들의 대안으로 육군 전력이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일본의 전차는 후발주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3세대 전차인 90식 전차, 3.5세대인 10식 전차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74식은 점차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지만, 결과적으론 3.5세대인 흑표 전차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은퇴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지상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고, 현재도 사실상 수출률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차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의 전차는 3.5세대 최강급이라 평을 받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흑표 전차는 지금도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마 전 세계에서 K2만큼 많은 테스트를 받고 또 그 테스트들을 통과한 전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상대는 오랜 시간 정통으로 불리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BMC라는 터키 방산기업이 알타이 전차를 내세운 것이죠. 더욱 황당한 점은 알타이 전차가 사실상 K2 전차의 자식격이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했었고, K2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독일, 터키 전차의 주행 테스트 결과는 당연하게도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단 주행 시험에서 한국의 K2는 쌩쌩하게 달렸지만 터키의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그대로 퍼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물론 K2 전차의 아류라고 해도 2019년 당시에는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여론이 일며 한국 방위산업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었지만 결국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그 후로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한국의 전차들은 어떤 기후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인 한국은 당연히 이에 맞춰 무기들을 발전시켜왔고,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을 가져가도 이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전차의 경우 아무래도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전차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무기의 내구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독일 레오파르트와 한국 K2의 혹한기 테스트입니다. 양국의 전차들은 4주 동안 혹한기 환경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치렀는데요. 노르웨이 전차 조달 프로젝트 책임자는 두 제품 모두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이후 노르웨이는 추후에 성능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전차를 원한다라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가 원하는 전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연 K2 전차로 알려지고 있죠. K2 전차는 당연히 지형이 험난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 추위가 극심한 한국에서 버텨내도록 설계되었고, 독일과는 달리 자동 장전 방식이 전차에 장착돼 있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주행하면서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된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노르웨이에 K2 전차 수출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올라오며 사실상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의 전차를 구매한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 무기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폴란드 전역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에서 활약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동해 추가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무기 결함 주장이 얼마나 망언인지 알 수 있는 소식이죠. 또한 예비군 얘기 역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약 300만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말이 300만이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300만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은 현역 생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나 자주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종할 인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들은 육군의 전차를 포함해 사실상 국군의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 전차를 두면 5분 안에 전차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정말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국방에 의무가 없는 일본인들은 예비군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잘 알고 있죠. 2년여간의 군생활은 머리로는 잊어버려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들도 일본인들의 이런 주장에 분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힘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서 한국 육군을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애초에 일본 육군은 비교조차 안 되잖아. 배 아프니 욕부터 하고 보는 거죠. 정말 일본인들의 말대로 한국 무기가 쓰레기라면 대체 왜 유럽에서 눈을 부르켜고 사겠습니까? 두루마리우즈도 상품이 별로면 안 사는데 몇십억짜리 무기는 오죽하겠나요? 일본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막말로 한국 무기가 성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본 무기를 사지는 않을 거야. 일본은 현재 어지간히 궁지에 몰려있으니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을 한국이 아예 무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으니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방위 산업에서는 원래도 일본은 한국한테 상대도 안 됐는데요. 게다가 해군 전력은 몰라도 육군 전력은 언제나 한국이 위였습니다. 자위대만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육군 전력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솔직히 일본 무기가 내수 시장에만 팔려서 이 정도로 욕먹는 거지 해외에 수출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할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무기 테스트를 엄격하게 거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갇혀있을 뿐입니다. 이미 내수 시장에서도 온갖 비리로 인해 사실상 무기 개발은 일본 기업들에게 덤퍼주기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아마 정부에서 기업에게 그렇게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일본에선 아무도 무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봐. 한국 남성의 절반은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어. 적의 입장에선 민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중 절반은 자신의 목숨을 노릴 적이라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일본은 모르는 건가? 내 친구는 한국인인데 아직도 포를 설치하는 방법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설사 기억에서 까먹어도 아마 하루만 알려주면 몸이 알아서 기억한다고 하네요. 예비군들 중에서는 전차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특수부대 출신들도 넘쳐날 텐데 물론 현역들보다는 당연히 떨어진다 해도 아예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보다는 100배는 나은 상황이죠. 일본인들도 이를 알면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도 방위산업이 커진 것도 또한 예비군이 가능한 것도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려 수십 년간 전쟁 준비를 한 나라가 약하면 어떤 나라가 강한 것일까요? 일본인들도 사실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국을 욕하는 것뿐이야. 일본은 구조상 방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 일본 무기는 분량을 떠나서 볼 것도 없잖아. 그나마 해군 전력이 훌륭하긴 하지만 무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일본 위주의 방식이라 다른 나라에서 즉각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무엇보다 가성비가 쓰레기죠. 성능이 좋지만 성능을 뛰어넘는 가격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무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본 영상 중에 진짜 놀라웠던 게 어떤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총을 쥐어주자 완벽한 사격 자세를 보여주더라. 난 아직 쏴본 적도 없는데. 나도 봤어. 한국 예비군이 다르긴 하다는 걸 느꼈지. 말이 인연이지 가장 건강하고 기억력이 좋을 때 했을 훈련을 쉽게 잊기는 힘들 거야. 예비군도 한국 무기도 모두 실전에 강하다. 일본인들의 한국 이야기는 다 반대로 들으면 돼.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의 방산업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죠. 이상으로 한국의 무기와 육군 전력을 무시하는 일본에 대한 해외와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